가족은 과연 뭘까요? 만약에 제가 A4 용지 딱 하나 드리고 가족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뭘까? 딱 4인 가족이었을 때 욕을 안 먹는 완전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정, 미혼 가정,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다문화 가정, 콩가루. 야, 걔네 집안 콩가루지. 콩가루 집안이지. 결핍을 언제 느끼기 시작하냐면 지훈아, 아빠 없어? 아빠 같이 안 살아? 정상 가족은 과연 정상일까? 관계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대가 온다. 정상 가족은 과연 정상일까? 한국은 정말로 이렇게 가족이 굉장히 끈끈하고 또 혈연, 피 이런 거 굉장히 짙은 그런 나라인데요. 가족은 과연 뭘까요? 만약에 제가 A4 용지 딱 하나 드리고 가족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뭘까?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개념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누구나한테 들어봤던 질문들을 추적해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연애 안 해? 너가 뭐가 부족해? 그건 어떻게 연애해요? 그럼 결혼해야지. 집 해주실 것도 아니면서 계속 결혼해야지. 최소한 그 결혼하라는 얘기는 지분한테 해주면서 또 물어보죠. 애는 하나 꼭 있어야지. 그래서 안 생기면 안 낳는 거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를 낳았어. 하나 못 써. 외로워. 둘은 낳아야지. 인생 어차피 외로운 건데 꼭 그렇게 또 낳으라 그래요. 결국 뭐냐면 딱 4인 가족이었을 때 더 이상의 욕을 안 먹는 완전체가 됐다는 평가를 우리 사회에서 받죠. 어쩌라요? 네,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불편하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외에 어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을까요? 비혼모 있겠죠? 그리고 비혼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니 엄마는 갔어? 그러면 아빠가 혼자 키워? 근데 그 말을 다 누가 듣냐면요, 책임지고 남아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떠난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책임지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났어요. 뭐 사라지거나 연락이 안 닿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비혼모나 비혼부는 이 사람들이 아이를 선택하고 책임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아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를 뿐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가족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내적인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정,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정, 그다음에 이혼 가정, 그다음에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무자녀 가정, 사실혼 관계, 동거 가정. 우리가 가족의 한 형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개념의 딱 가족 외에는 뭔가 되게 문제가 있고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편견들을 알게 모르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콩가루라는 얘기예요. 콩가루. 야, 걔네 집안 콩가루지. 콩가루 집안이지. 예, 이게 얼마나 편견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4인 가족이라고 해서 좋은 가정이고 그걸 벗어났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아니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주 무심코 내뱉는 그 단어들 속에서 많은 편견들이 나가고 그 편견을 우리 아이들이 듣죠. 니네 집은 콩가루라던데 우리 엄마가 막 이런 식으로 듣고 그게 또 다음 세대로 가고, 이 사회는 언제 더불어 살기 좋아지는 사회가 되겠어요. 주목할 만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이미 100만 가정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된 지 올해인데요. 이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위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차별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가 5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쓰레기 투기가 있으면 거기에 의심받거나 이런 식의 어떤 편견, 내 딸은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1년에 1회면 별로 많지도 않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1회라는 건 잊을만 하면 한 번, 잊을만 하면 한 번, 그런 얘기를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일의 말귀를 알아들은 순간부터 계속 그 꼬리표를 그냥 그걸 계속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 한 번만 들어도 잘 안 잊혀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들 중에서 10% 정도는 내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한부모 가정이 자랐거든요. 그 아빠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한부모 가정인 거를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보면 이제 가정환경조사서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해는 아빠 이름이 있었다가 어느 해는 뭐 없었다가 막 이렇게 복잡해요. 굉장히 저희 엄마도 저를 키우실 때 한부모 가정으로서 그 시대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외갓집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싸고선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아빠가 없지만 태어나서부터 아빠랑 안 살았던 사람들은 아빠가 있는 거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결핍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분명히 되게 행복했던 애기였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어요. 지훈아, 아빠는 안 오셔? 아빠 없어? 아빠 같이 안 살아? 이런 질문. 그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가족관계가 선생님이 아버지는? 너네 서류가 복잡하더라?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나는 문제가 있었었나 봐. 혼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생각 많고 우울하고 복잡한 사람이 돼가기 시작했었죠. 만약에 외부에서 그렇게 자극하지 않으면 그 가족 구성원이 그만큼의 상실감을 과연 느낄 것인가? 설문조사를 보면서 10%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그 심경이 무엇일지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느꼈고 나도 이래서 엄마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대답하도록 시켰구나. 엄마가 막 연습시킨다니까요. 누가 물어보면은 멀리 일하신다고 그래. 근데 뭐 저 잘 큰 것 같거든요. 이만하면 굉장히 잘 성장한 것 같은데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몇 명이냐? 구성원이 누구냐가 아니라 친밀감이에요. 얼마만큼 친한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아끼는가가 가족의 진정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4인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콩가루 아니고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그냥 유서 깊은 콩 집안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친밀감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는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야 돼. 다 모여봐. 내가 오늘 강의를 하나 들었어. 가족이 되려면 친해져야 돼. 다 같이 저녁을 먹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친밀감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친밀감이 연약한가를 보려면 엄마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다시 태어나면 엄마로 태어나야 쓰겠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그 고등학생 남자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직업병이 어디 가면 이렇게 귀가 커지는 병이 있어요. 사례 모음이 쉽지가 않고요. 그런 사례들이 훨씬 더 생생하죠. 그날도 제가 이제 귀가 있다만해져가지고 엄마랑 하는 전화예요. 엄마 어디야? 빨리 와. 집에? 아빠밖에 없다니까. 못 들어간다고. 아빠랑 무슨 말해. 싫어. 엄마가 올 때쯤 전화 한번 맞춰서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이거였어요. 아빠가 혼자 있으면 그 집에 갈 수도 없고 그 집에서 뭘 먹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빠랑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빠지면 균열 있는 집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친밀함이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지 못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진정한 가족을 가진다는 건 가족끼리 1대1 관계를 잘 가지시는 거예요.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도 엄마, 아빠, 엄마랑 아들, 아빠랑 딸, 아빠랑 아들, 딸이랑 아들 끼리끼리 1대1로 관계가 짝짝짝짝 탄탄해야 가족 관계 전개가 괜찮은 거예요. 관계는 1대1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요. 그분들은 1대1로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잘 사랑하면서 맺고 있어요. 우리 지은지는 누구 딸? 엄마 딸. 누군가 평가할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의미예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가족답게 사는지는 그 집 안방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편견을 없앤다는 것,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보는 시선을 내가 딱 달리한다는 게 그럼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아우 골치 아프다, 우리 집 마누라도 골치 아프다, 그냥 이렇게 살래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편견을 없앤다는 건 내 주변에 더 많은 이웃을 허용한다는 얘기겠죠. 가족의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확장해서 가족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망이 굉장히 넓혀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애를 막 8명도 낳고 6명도 낳고 가족 구성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또 가족 구성도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핵가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명은 막 100세 시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에겐 항상 이웃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혈연 관계의 관계만으로 평생 인간이 필요한 외로움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인간들에게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주목할 만한 문제가 됐어요. 인간이 외롭다는 것.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절반이 혼자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900만 명이 너무나 고독을 호소하고 있고, 고독감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한 사람이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는 그런 것만큼 이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총리가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자기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우린 나서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친밀감이라는 건 꼭 사인 가족에게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편견을 없애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다양한 인간관계망 안에서 친밀감이라는 역량을 더 많이 공급받고 행복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안에 이미 많이 공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또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가족이란 개념을 확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차별과 혐오와 어떤 배제를 양산하는 폭력적인 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4인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다 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셔서 가족의 핵심은 친밀감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모두가 다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읽어드립니다. 있습니다.